안녕하세요. 두장입니다. 오늘은 전치사와 단어, 구, 절, 접속사 이런 친구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개념들과 예시들 살살 보면서 또 수업을 할까 해요. 전치사는 영어에서 너무 중요한 개념인데 되게 쉬워요. 되게 쉽고 이 전치사라는 문법을 몰라도 자연스럽게 이미 전치사를 잘 해석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일단 개념 자체는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고, 이게 이제 예시로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in, on, at, 또 뭐 during, for, to, above, below 등등등 뭐 이런 애들 있죠.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뭐 through 이런 애들, as 이런 애들 되게 많고 요 각각의 이제 전치사들이 느낌도 조금씩 다르고 가끔 이제 합쳐져서 뭐 예를 들어 into 뭐 이런 식으로 합쳐져 가지고 기능하기도 하니까 되게 외국인 입장에서는 쉽지 않아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쉽지 않고 자연스러운 표현을 그냥 많이 익히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음, 항상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원어민이나 아니면 어떤 매체들을 볼 때 이 전치사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면서 되게 새롭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되게 저렇게 쓰니까 되게 자연스럽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받아들이는 부분이라 수능이나 뭐 이런 데서는 뭐 시험에서는 토익 같은 경우에 이제 그냥 표현 어울리는 애들끼리 이제 연결해서 외우는데 별로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제 영작을 해야 되거나 뭐 토플이나 뭐 아니면 영어로 면접을 해야 된다 이럴 때 좀 빛이 나겠죠. 전치사 실력이. 자, 아무튼 그래서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전치사입니다. 요 친구를 이제 우리가 전치사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전자가 앞전자예요. 앞전자. 앞에 위치하는 말. 이게 이제 전치사입니다. 앞전자, 위치할 때 치, 그리고 말사자. 제일 기본이 되는 말은 이제 명사겠죠. 그래서 명사 앞에 위치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명사 앞에 위치한다 또는 명사 앞에 온다 뭐 이렇게 써도 돼요. 어, 자 그러면은 이 전치사가 이렇게 달랑 혼자 쓰이냐?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I saw her at the class. 내가 수업에서 그녀를 봤어. 이렇게 문장을 예문을 하나 만들었을 때 이 at the class가 요게 전치사 꾸입니다. 요거를 이제 전치사 꾸라 그러고 요 뒤에 이렇게 명사가 오잖아요. 전치사랑 at the class 이렇게 해서 이 명사가 오는데 요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동사의 목적어 때문에 이제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른다는 거 알아두면 좋아요. 자, 그래서 이 전치사구, 요 괄호를 전치사구라고 하는데 제대로 한번 표시를 하면 이 친구를 이렇게 자, 전치사가 이 하늘색이고 전치사 꾸로 된 게 저 빨간색 괄호입니다. 그리고 요 밑줄 친 요 the class가 전치사의 목적어인 거죠. 즉 명사 또는 이제 명사꾸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뭐 at the first class 아니면 첫 시간 뭐 이렇게 명사 또는 명사과 앞에 위치한다.
자, 그래서 이 전치사 꾸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요거 전치사 끝나고 바로 꾸가 무슨 개념인지에 대해서 바로 설명을 할 거거든요. 간단히 말하면은 단어 뭉치라고 보시면 돼요. 단어의 집합. 자,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 꾸가 만들어지면은 얘가 이제 무슨 역할을 하냐? 형용사 또는 부사 역할을 합니다. 형용사나 부사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내가 그녀를 봤는데 어디서 봤냐면은 수업에서 봤다. 또는 뭐 교실에서 봤다. 수업이라고 하는 게 보통 맞겠죠? The class 이랬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녀를 보았다 이랬을 때 수업에서 그녀를 봤다. 이 봤다는 거에 좀 이제 잘 연결이 되죠. 한국어로 이 수식 관계를 볼 때 읽을 때 자연스럽게 붙는 부분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녀를 보았다. 이 그녀를은 얘도 사실은 이 동사구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동사랑 그 목적어에 들어있는 거니까 이 보았다에 들어가 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동사를 꾸미면 뭐죠? 동사를 꾸미면 우리가 명동용부 시간에 배웠다시피 부사 역할을 한다. 여기서 그래서 썰을 꾸며주는 부사 역할을 하는 전치사구 at the class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예문으로 형용사 역할을 하는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보면요. 어, 자, 요런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Street of furnitures. 좀 어렵나? 맨날 뭐만 하면 마세거리 이러죠? 마세거리 한번 해봤습니다. 그 동네에 가구 거리가 있어서 한번 써봤는데 마세거리로 정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는 안다. Street of Taste라는 곳을 안다 해서 명사구를 크게 잡으면 이렇게 명사구가 돼요. 그래서 목적어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중에서 이제 요 taste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겠고 맛이니까요. 맛. 그리고 of가 뭐뭐의 이렇게 돼서 이렇게 맛이랑 연결이 돼서 전치사구를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형용사 역할로 앞에 있는 the street 이 친구를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전치사구라는 게 되게 뭐 쉬워요. 되게 쉽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렇게 잘 체크를 하면서 배우면 가장 빠르게 마스터할 수 있죠. 근데 대부분 특히 수능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는 요 전치사구 때문이니까 전치사구를 잘 보시고 사전에서 이런 전치사들을 많이 검색을 해봐야 돼요. 검색을 해보면서 이게 이런 뜻도 있고 저런 뜻도 있고 또 이런 동사랑 같이 많이 쓰고 저런 표현에서 저런 수거에서 많이 들어있구나 이런 거를 좀 약간 예민하게 감지할 수 있으면 있을수록 쉽게 해석을 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전치사가 형용사 역할을 해서 이 스트릿을 꾸며줍니다. 그래서 거리죠, 거리. 맛의 거리.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전치사구가 형용사 역할을 할 때는 수식하려는 그 명사의 뒤에서만 꾸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문장 맨 앞에서 예를 들어서 좀 가릴래나?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장 맨 앞에 Tuesday Here I 자, 화요일에는 그가 올 거야. 뭐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하면 그러면 요렇게 이제
전치사구 잡아서 절 전체를 꾸며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절 맨 앞에 전치사구가 왔다 이러면 맨 앞이니까 그 앞에는 이제 명사가 없잖아요. 여기 앞에 여기 이 자리에 명사가 없으니까 형용사 역할을 못하고, 왜냐하면 형용사 역할을 하려면은 명사 뒤에서 형용사 역할로 꾸며줘야 되니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절 전체를 꾸미는 부사 역할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이제 이게 전치사구가 부사가 돼가지고 뭐 도치가 일어났는데 도치 부사와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 하는 경우들이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뭐 그런 경우에도 웬만하면 부사 역할을 하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요렇게 해서 전치사구가 끝이 납니다. 조금 팁을 드리자면 한국에는 전치사가 없어요. 없는데 아니 이 오브는 뜻이 뭐뭐의 이렇게 되잖아요. 요 물결 자리가 이제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인데, 아무튼 이 물결 자리에서 뭐뭐의에서 아니 지금 맛의 거리 지금 만들었잖아요. 왜 없어요? 이럴 수 있는데 써보면 우리가 한국어 해석으로는 맛의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 어브가 사실상 여기 있고 테이스트는 앞에 있죠. 그러니까 영어랑 완전 반대예요. 영어는 이렇게 어브가 이렇게 앞에 있고 전치사가 앞에 있고 테이스트 이 꾸밈을 받는 이 뭐지 전치사의 목적어가 이 테이스트가 어브의 뒤에 있는데 한국어에는 맛이라는 명사가 앞에 오고 그 다음에 뭐뭐의 하는 이 치사가 뒤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 후치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한국어에서는 전치사가 없고 그에 상응하는 후치사라는 게 있다. 이렇게 아시면은 간혹 뭐 뒤에서부터 영어는 거꾸로 뒤에서부터 읽으니까 잘 되더라 이러면서는 뒤에서부터 읽어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외계인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 이런 문법적인 규칙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대칭이 되어 있는 한국어랑은 좀 상반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알면 좋습니다. 이 문장 그렇다고 그냥 앞에서부터 나는 뭐 그 거리를 알아, 맛의 거리 알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뒤에서 맛의 거리 안다 나는 이렇게 할 필요 전혀 없다는 거죠. 문장 길어지면 이런 독해 습관은 굉장히 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전치사 다 배워봤고요. 이제 요 다음으로 단어, 구절, 접속사, 문장 요런 문법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간단히만 짚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요. 자, 단어가 뭐냐? 단어라는 거는 영어에서 띄어쓰기로 구분된 진짜 말 그대로 words예요. 워드 하나하나를 이제 영어 단어라고 하죠. 뭐 영단어예요. 정말 말 그대로 영단어고 띄어쓰기로 구분되어 있으면 다 하나하나가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오케이 단어는 됐고 꾸가 뭐냐? 꾸는 단어와 단어가 조합된 형태예요. 근데 이게 2개 이상일 수도 있어요. 계속 그냥 무한으로 증식을 해도 됩니다. 이것도 꾸예요.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충분히. 근데 이제 뭐 잘 안 하겠죠? 외국에 누구였지? 프루스트인가?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한 문장이 7페이지 정도 됐나? 뭐 아무튼 되게 길다고 알고 있거든요. 뭐 영어로 쓰였겠죠? 그래서 문장 하나 읽는데 근데 되게 뭐 유명해요. 유명하고 뭐 위대한 작가로 알려져 있어서 나중에 뭐 영어로 한번 그거 읽어보는 것도 재밌겠네요. 자, 그래서 단어랑 단어의 조합이 꾸다. 오케이. 그래서 아까 전치사 꾸 있었죠. 전치사랑 명사가 덩어리가 져가지고 이렇게 제가 괄호를 쳐놨었는데 요 덩어리를 우리가 전치사 꾸라고 불렀어요. 이런 식으로 명사끼리 모이면 그러면은 얘네들을 이렇게 가로쳐서 명사꾸 이런 식으로 부르고요. 예를 들면은 apple pie squeezer
뭐 아무거나 이렇게 명사 3개 연결하면은 이런 식으로 명사 한 덩어리로 명사로 기능을 합니다. 형용사가 껴가지고 해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요. 대문자로 써야겠죠? 웬만하면 요거. 자, 그 다음에 요 절은 이제 뭐냐? 똑같이 단어들로 구성이 되겠죠. 절은 이제 이거는 문장이 되는 최소한의 단위를 이야기하는데 쉽게 이해하면 그냥 문장이에요. 한 문장인데 해당 문장 안에서 1에서 5형식, 즉 문장의 형식을 만족을 하는 최소 그 단위를 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접속사가 있어서 절과 절을 연결을 해주는데요. 이런 절들이 한 문장 안에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한국어로는 완전히 연결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완전히 이제 그 한국어로 표현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한국어로 표현할 때는 웬만해서 자르거든요. 한 문장마다 자르고, 그리고 이제 연결을 할 때 뭐 역접이나 이런 거를 시켜가지고, 연결어가 따로 있지, 이렇게 접속사 개념으로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국어는 깊이 안 해서. 그래서, 이렇게 1에서 5형식, 이걸 만족시키는 그 어떤 최소한의 단위를 우리가 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예를 들어 절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주인이 되는 절을 주절이라고 부르고요. 접속사 없이 쓰는 절을 주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뭐 다른 절들을 뭐 종속절, 무슨 뭐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형용사절, 명사 역할 하면 명사절, 부사절 뭐 등등등 이렇게 부릅니다. 또는 뭐 접속사 when이 데려왔다 이러면 when절, while절 뭐 이런 식으로도요. 관계사절 등등등등 이렇게 문장의 어떤 작은 단위를 문장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절을 이제 구분을 해서 부를 때 주절이다, 무슨 뭐 명사절이다, 종속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헷갈리시면은 문장 분석을 하는 강의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 절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다 보면은 많이 익숙해지실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대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장이 뭐냐? 문장은 마침표로 끝난 절 또는 절의 뭐 집합 또는 모음 이렇게 되겠죠. 자, 요게 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영단어 그리고 단어가 모인 뭐 3개, 4개 상관없어요.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역할을 하면 예를 들어 명사 역할을 했다. 뭐 전치사구 역할을 했다. 이러면은 그것을 우리가 꾸라고 부르고요. 근데 이제 이 단어의 조합이 1에서 5형식을 갖추기 시작하면 그래서 요 1에서 5형식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SV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기타 등등을 가지게 되는데 뭐 없어도 되겠죠. 1형식 같은 경우에는 이 SV 구조를 가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절로 취급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절과 절을 연결해 주는 게 접속사, 마침표로 끝나는 절이 문장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전치사와 이렇게 단어, 구절, 접속사, 문장 이렇게 좀 설명을 해봤고요. 이게 되게 기초적인 거라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나 하실 수 있는데 요 기초 개념 꼭 숙지하고 이렇게 쫙 암기하실 수 있도록 뭐 하면 좋겠죠. 그래서 열공하시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